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게 정말 큰 인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마시면 온갖 병이 다 낫는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뇌가 젊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 주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최근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솔깃했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면 된다고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전에 한 숟가락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너무 쉬워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최신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드시기 시작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꽤 최근입니다. 예전에는 올리브유를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셨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참기름, 들기름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올리브유를 그냥 마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요. 이유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 회복과 복구를 하는데 그때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몸이 수면 중에 회복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재정비되고 뇌에서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종합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올리브유의 심혈관 보호 효과, 항염 효과,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은 올리브유라는 성분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 밤에 먹느냐 아침에 먹느냐 하는 시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올리브유를 아침에 드시든 점심에 드시든 저녁에 드시든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섭취하시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밤에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온 정보들이 다 거짓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과장과 누락에 있습니다. 효과는 부풀리고 주의사항은 빠뜨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과장이며 우리 같은 세대가 어떻게 해야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아무 올리브유나 드시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유가 참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퓨어, 라이트, 포마스, 다 올리브유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생각과 달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올리브유에서 건강에 좋다는 효과를 내는 핵심 성분은 폴리페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뇌 보호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폴리페놀 함량이 올리브유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1kg당 0.2mg이었고 가장 높은 것은 498mg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올리브유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무려 이 490배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비타민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것은 진짜 비타민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거의 빈 캡슐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올리브유나 사다가 한 숟가락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퓨어 올리브유나 라이트 올리브유는 맛은 부드럽지만 폴리페놀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우리 건강에 필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시간이 지나면 폴리페놀이 줄어듭니다. 빛에 노출되어도 줄어듭니다. 열에 노출되어도 줄어듭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서 밝은 진열대에 오래 놓여있던 올리브유는 이미 폴리페놀이 상당히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수확 날짜가 15개월이 넘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됩니다.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목 뒤쪽에서 살짝 따끔하고 얼얼한 느낌이 납니다. 쓴맛도 약간 있고요. 이 따끔한 느낌이 바로 올레오 칸탈입니다. 맛이 전혀 없고 너무 부드럽기만 한 올리브유는 폴리페놀이 적은 것입니다. 어두운 색병에 담긴 것, 수확 날짜가 표시된 것, 그리고 가능하면 단일 원산지가 적혀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넣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방법이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섞인 기름도 굳을 수 있고 냉장고 온도도 집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테스트는 잊어버리세요. 맛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으려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엑스트라 버진이나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폴리페놀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상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정보에서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시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산이 역류해서 가슴이 쓰리신 분들이요. 올리브유는 지방이기 때문에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위 안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고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드시고 바로 누우시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역류입니다. 익산에 사시는 강말수님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66살이신 강말수님은 유치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인데요. 인터넷에서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마시면 관절에도 좋고 잠도 잘 온다는 이야기를 보시고 바로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새벽에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잠을 깨기 시작하셨어요. 속이 쓰리고 목까지 신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원래 소화가 좀 약하시고 가끔 속쓰림이 있으셨는데 올리브유를 드신 후에 확실히 더 심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말씀드렸더니 자기 전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강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잠을 못 잘 줄은 몰랐어요.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내 몸에는 안 맞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드시는 분들 중 31%가 새벽에 속이 메스껍다고 보고했고 25%는 오히려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분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닌 겁니다. 둘째, 담석이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하려면 담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방이 들어오면 분비됩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면 담낭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담즙을 내보냅니다.
우리처럼 건강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담석이 있으신 분은 이 수축이 문제가 됩니다. 돌이 움직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도 산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아프다고 하십니다. 셋째, 혈압이 낮으신 분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미 혈압이 낮으시거나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계신 분은 올리브유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메스꺼움, 심하면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올리브유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올리브유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진짜로 좋은 것은 맞느냐? 맞다면 어떻게 좋으냐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과장을 걷어내고 과학이 실제로 밝혀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은 올레오칸탈입니다. 이 성분이 왜 특별하냐면요.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소염 진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같은 효소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든 소염제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수치를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올리브유 50g을 드시면 올레오칸탈을 약 10mg 섭취하게 됩니다. 이 양이 소염 진통제 한 알의 약 10분의 1 정도 효과에 해당합니다. 자, 50g이면 큰 숟가락으로 3숟가락이 넘는 양입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약 450kcal입니다. 밥 2공기에 가까운 열량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은 보통 한 숟가락, 그러니까 15ml 정도입니다. 이러면 올레오칸탈은 약 3mg 정도만 섭취하게 됩니다. 약 한 알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효과가 전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이 있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91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 맹검 교차 시험이었습니다. 올레오칸탈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일반 올리브유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먹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적정량을 섭취하면 염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약을 대신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에 만성 염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친 조용하고 꾸준한 개선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시작하시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심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가 우리 심장에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리브유 지방의 약 73%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올리브유가 그 산화 과정을 억제해줍니다.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른 기름을 사용한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나았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종합 분석에서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중 염증 지표도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올리브유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채소, 콩류, 통곡물, 생선, 과일과 함께요.
밤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마시고 나머지 식사는 예전 그대로 하시면서 심장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지 퍼즐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전통 음식 중에서도 올리브유와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보세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식단 전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밤에 한 숟가락 꿀꺽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장과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기분을 좌우하는 물질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습니다. 올리브유 속의 폴리페놀 성분, 특히 히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합니다. 거기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30일간 연구에서 올리브유 폴리페놀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유익균이 유의미하게 늘어났고 장내 염증 지표도 감소했습니다. 밤에 드시면 특별히 더 좋으냐고요. 우리 소화기관은 밤사이에 장을 청소하는 근육 수축 활동을 합니다. 이 청소 작업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합니다. 자기 전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이 과정에서 올리브유의 유익한 성분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밤에 먹었을 때와 아침에 먹었을 때를 직접 비교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밤에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과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올리브유의 항염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서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담을 모아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온라인에서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드신 217명의 경험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32%가 아침에 속이 편해졌다고 했고 21%가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결과죠. 그런데요. 44%가 입에 쓴맛이 남아서 불편했다고 했고 31%가 새벽 3시쯤 속이 메스꺼웠다고 했고 25%는 오히려 잠을 더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보고한 분들의 61%가 올리브유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좋아진 것이 올리브유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혼란 변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의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의 일부로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리브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 올리브유를 드시기로 결정하셨다면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셨을 때 목 뒤에서 따끔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두운 병에 담긴 것, 수확 날짜가 표시된 것으로 고르세요. 용량은 하루 한 숟가락, 즉 15ml가 적당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약 120kcal입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로리가 쌓이고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한 숟가락, 그것이면 우리 몸에 충분합니다. 시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에 드시든 아침에 드시든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편하시다면 잠들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고 바로 눕지 마세요. 특히 역류가 있으신 분은 더더욱요.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상태에서 30분은 지나야 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그냥 드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즙을 몇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고운 요리에 사용하시는 것과 그냥 드시는 것은 다릅니다. 열을 가하면 폴리페놀이 상당히 파괴됩니다.
나물에 넣으시거나 샐러드에 뿌리시거나 그냥 드시는 것이 성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충주에 사시는 정동수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2살이신 정동수님은 30년 넘게 우체부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요. 정동수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고, 흰쌀밥 양을 줄이고 현미를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고, 반찬에 올리브유를 활용하셨습니다.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넣으시고, 두부 구울 때도 올리브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끔은 자기 전에 한 숟가락 그냥 드시기도 하셨고요. 넉 달 후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나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정동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유 하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산책도 하고 밥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같이 바꿨어요. 하지만 올리브유가 그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뭔가를 시작할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해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 다른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더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를 시작하시면서 물도 좀 더 챙겨 드시고 채소도 한 접시 더 드시고 산책 10분을 더 하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 알고 있던 것과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마시면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은 효과는 시간이 아니라 품질과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올리브유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은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도 폴리페놀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은 역류, 담석, 저혈압, 당뇨약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면 마법처럼 변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은 매일 꾸준히 건강한 식단과 함께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조용하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옳은 것과 과장된 것을 구분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수학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올바르게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유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선택하시고 주의가 필요하시다면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든 내일 아침 산책 10분이든 뭐든 하나 시작하시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주변에 올리브유를 드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에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확하고 솔직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